자, 여기 잘못된 증시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잘못된 증시 용어는 아니고 제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투자의 본질하고 관련이 없거나 또 투자의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자존감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주가를 예측하는데 잘못된 선입견이 박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알같이 모아온 거예요. 이건 제가 주로 이제 경제방송을 많이 틀어놓는 사람이고 또 어쨌든 저도 뉴스는 봐야 되니까 우리 워렌 버핏님도 CNBC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세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경제방송을 틀어놓고 호시탐탐 뭐가 없나 길을 쫑긋 뜨면 거기는 주로 나오는 얘기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거든요. 자, 진짜 저는 우리 투자가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걸 쭉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포 어떻고 저쩌고, 세력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고, 제가 10조를 해봤잖아요. 10조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조짜리 시총에 발행주식 10% 사면 펀드에 1%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주가를 자주 오지 못해요. 진짜. 처음에 저도 철없던 매니저일 때 이제 갓 1조 넘고 이랬던 펀드 사이즈가 1조도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하면 1조 펀드를 했는데 그때 막 자네가 상도 받고 막 지금도 막 동판에 신문에 막 나온 걸 동판에 해가지고 어떤 영업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선물로 주고 집에 가면 몇 개가 있어. 근데 주가 못 만들어요. 진짜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수급으로 주가를 만들 수 있냐 하면 저 해봐서 아는데요. 못 만들어요. 가령 어떤 주식이 있었는데 대주주하고 우리 사주를 합하면은 한 7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사의 주식을 한 15% 샀던 것 같아. 시가총액도 제법 컸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8%, 9%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 더하면 얼마죠? 70 더하기 15 하면 85, 국민연금 7하면 92잖아요. 씨가 말랐다 그러죠, 그죠? 안 올라요. 안 오르고, 거기다도 펀더멘탈 따라서, 그럼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펀드에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은 너무, 그런 주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주식이 씨가 말랐다고 여러분 오를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누가 많이 샀다. 라는 거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사진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사진 거예요. 오버바잉 된 거죠.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집단 지성으로 가격 발견 기능으로 주가가 만들어진 거는 안전한 거고 주포가 있고 세력이 있어서 주식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아직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그 제일 위험해. 이제 살놈 다 잡고 덤태기 쓸 일만 남아 있는 거야 이제. 응? 그래서 가끔 언론에도 보면 외국인이 뭘 많이 사고 기관이 뭐 많이 사고 개미들은 그걸 뭐 많이 팔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 알고 쓰시는 거예요. 기관이 많이 샀다는 걸 우리 대한민국에 기관 매니저 다 해봐야 몇 명 안 돼요. 아마 주식 펀드 매니저 다 해서 2,000명 되려나? 2,000명 중에 몇 사람의 의견이 거기 반영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옳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현명할 수 있다니까요? 또 외국인이 뭘 사고 판 것 같고 진짜 신기하게 개인들이 뭐 산 거는 개미로 형상화해가지고 뭐 비투했다고 막 오늘도 신문에 그런 나온 게 있었는데 근데 막 이래. 근데 외국인이 팔면 옳습니까?
홍콩에, 싱가포르에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 보고 매매하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뭐 J 뭐 창구, S 뭐 창구 이래가지고 일부러 아마 숏 때릴 때 보면 아예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해. 창구 딱 내놓고 아주 진짜 보면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 숏을 때려 놓은 건데 언론의 기사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외국인은 출장 팔고 있는데 개미들 여러분만 샀다고? 그분들 몇 명이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옳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김 실장님. 집단 지성으로 만든 주가랑 몇 사람의 돈 많은 매니저가 만든 주가랑 어떤 게 더 진짜일까요? 집단 지성으로 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언론사 계신 분이 계시면 진짜 나는 이 기사를 누구를 위해 쓰는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쓰는 건지 내가 몇 사람의 돈 많다고 힘자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건지 진짜 우리 이 다수의 국민들의 돈이 버블에서 녹는 거를 걱정해서 내가 지금 기사를 쓰는 건지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왜 그분들의 얘기만 어깨 관계자 어쩌고 해가 얘기를 듣습니까? 저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를.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의견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주포 세력 있잖아요.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어. 그분들하고 여러분들 집단 지성하고 특히 우리 교실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진짜 레벨이 많이 지금 업돼가지고 있으시다고.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다. 두 번째 개미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 들었습니다. 난 진짜 신문에 개미를 형상화해서 뭐 통합 개미, 서학 개미 그런 기사 보면 좀 이렇게 사회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개미란 표현 좀 제발 버리라고. 그것도 언론사에도 얘기하고 이걸 좀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면 국민권익연구소에다가 청원을 하든가 청와대에 청원을 하든가 제발 우리를 개미라고 좀 그만 놀리라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프레임화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이거 왜? 세 번째, 낙폭 가대 순환매를 노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낙폭 가대 주식으로 가자, 순환매를 가자. 언젠가 여기도 빛이 뜰 거야. 기업이 달라요. 기업이 다르다니까. 기업이 다른데 기업의 실적도 다르고 업의 본질도 다르고 경쟁력도 다르고 기업 문화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다 달라. 원가 구조도 다르고 마진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업종이 오른다고 다 오릅니까? 이거는 우리 학생들은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외인 기관 수급이 유입 중이다. 수급이 주가를 결정한다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걔들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그냥 투자자들이 모아준 돈의 덩치만 큰 거지. 그들도 열심히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기껏 해봐야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하루 종일 단말기를 쳐다보고 증권사 페이퍼 읽고 그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불러다가 세미나 하는 거고 그 애널리스트는 또 똑똑하냐? 똑똑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분도 사람이라는 거야. 그분도 사람인 거고 이분들은 또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외인 기관 수급이 유입 중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거를 금과 옥저처럼 여기시면 안 되고 그건 오히려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기회로 이용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기업을 봐야 된다. 기업을. 그래서 외인 기관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제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매도 제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개미라고 규정 지어 놓고 여러분의 매매는 항상 위험한 매매이고 그렇게 그 논조를 잡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정말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서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은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벌써 지금 2달째 공부를 하셨으면 진짜 여기 맨 첫날부터 수업 들으신 분은 이제 뭐 졸업하셔도 돼, 이제. 정말. 그럴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 아니라 기업의 주가를 결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다고 막 그래요. 무슨 바이오 주식은 학회 모멘텀이 있고, 무슨 주식은 정부에서 무슨 산업 발표책을 한다 그러고. 그런 거 갖고 투자 아이디어로 안 삼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매일 뉴스 오면서 이산저산 옮겨다닐 궁리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 제대로 굴러가지고 호박되면 되지. 끝없이 좁쌀 굴려야 되니까. 그럼 하루 종일 이런 얘기가 방송에 오면 매일 그래. 여기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셔. 코스피가 올랐으니 이제 코스닥이 오를 차례다. 혹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거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많이 오른, 전 좀 이렇게 사람이 사고방식이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어떤 주식이 내려가잖아요. 죽어도 안 사. 근데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올라가. 즉시 리서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올라야 돈을 먹는 게 이게 주식이니까. 그래 자기가 관심 종목을 쭉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어떤 거는 주구장창 내려. 그건요,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할 때도 물론 리서치를 다 해서 자기가 종목 점검표를 다 만들어 본 종목들만 거기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어느 놈은 주구장창 밑으로만 가. 그러면 그건 관심 종목에서 빼야 돼. 빼고 관심 종목이 원래 없는데 제가 무지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인기 검색어도 올라오고 그래. 그러면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코스피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업종 평균치의 등락에 신경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봐라. 또 이런 얘기 있어. 요즘 이 섹터는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소외돼가지고 저포인데 얘가 PR이 낮고 그러니까 다음에 순환매가 여기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 한번 기다려 보세요. 거기서. 성장이 역성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칼 PER 밴드, PBR 밴드 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기가 바닥일 수도 있는데, 원래 만들어져 있던 펀더멘탈이 결정적으로 인문학적인 변화 때문에, 기후의 변화, 기술의 변화, 구매, 이게 변화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또 그리고 발전 다 좋은데 어떤 경영자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나쁜 얘기 안 하려고 작심하는 사람이, 아니 회사 돈을 왜 5만 대다 쓰냐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 없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면 사연이 있을 거라니까요. 성장이 역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PEG를 이제 다 구할 줄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히스토리칼 PER 밴드 하단이 예를 들어 PER 30배인 어떤 기업이 있다고 쳐. 근데 걔가 PER 30배까지 내려왔어. 근데 원래 성장을 안 해. 전년 대비 해가지고 만약에 10%밖에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그 회사의 PEG는 얼마인가요? 3.3배죠. 네? 네. 아니 원래 10% 성장하는데 PER이 30배면 나누게 하면 3.3배가 아니라 3배입니다. 3배. 그럼 그게 쌉니까? 비쌉니까?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그 에너스분들 페이퍼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얘가 원래 놀던 가격대에 그 PER, PBR 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지금 부딪혔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 응? 스스로 분석해 보셔야 된다. 역성장이 아닌지.